네, 안녕하세요. 4월 8일 금요일 영민한 투자 영민한 김프로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골프버디 아나운서 권재은이고요. 영민한 김프로 MBN골드 김영민 매니저 나와 있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매니저님 내일 주말을 앞두고 라운딩 계획 있으신 우리 시청자분들도 네.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 전에 몸풀기로 저희와 함께 증권 라운딩도 하시면서 수익률까지 또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홀로 이동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의 증시 코스 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장 초반보다는 조금 낙폭을 조금 줄여나가고 있는 것 그렇죠. 같긴 한데 오늘의 증시 코스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네, 일단 이제 오늘 증시 코스 상황은요. 파3 홀로 진단을 해드리겠습니다. 오, 파3홀이요? 파3홀 네. 오늘 좀 약간 좀 까다로운 장인 것 같은데 파3로 해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파3는 아무래도 좀 홀인원도 나오기 쉽고 이글도 그렇죠. 하기 쉽고 좀 맞아요. 그런 파3인데 아무래도 네. 이제 코스가 좀 짧다 보니까 네. 파3는 이제 좀 만만한 코스라고 다들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 증시 코스를 제가 이제 파3라고 진단을 해드리는 이유가 네. 어찌 보면 이제 악재가 좀 마무리되고 있는 국면이다. 지난 이틀 동안에 우리 국내 증시 포함해서 이제 글로벌 증시가 동반해서 조정을 받았던 이유가 뭐 결국 긴축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잖아요. 그죠? 이 긴축 우려. 사실상 이 긴축 우려라는 건 이미 어느 정도 예고가 되어 있던 상황이잖아요. 작년 연말부터 올해부터 이제 기준금리가 올라갈 거고 그리고 이제 대차대조표 축소. 소위 말해서 이제 이 대차대조표 축소라는 건 양적 긴축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시장에 이제 풀려 있는 돈들을 이제 회수하기 위한 그런 이제 과정들이 좀 진행이 좀 되는 거기 때문에 이번 주 일정이 시작되기 전에 FOMC 의사록 공개라는 가장 또 중요한 이제 이벤트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잖아요. 그 FOMC 의사록이 공개되자마자 글로벌 증시가 이제 긴축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동반해서 이제 가격 조정을 좀 받았고 다행히 오늘 미국 증시가 1% 이상 또 나스닥 지수가 추가적으로 이제 추락을 하고 있다가 극적으로 이제 반등이 좀 성공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국내 증시도 나름대로는 좀 안정감을 좀 찾아가고 있는 단계다. 변동성 자체가 뭐 어제나 그저께에 비하면 많이 완화되고 있는 거고요. 가장 결정적으로 오늘 여러분들이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의 수급 동향을 한번 살펴보시면 어저께 외국인들이 코스피 시장에서만 7천억을 넘게 매도했었어요. 네. 물론 오늘도 이제 코스피 시장에서 한 2,500억 정도 지금 매도가 좀 나오고 있긴 하지만 어제보다는 매도 강도가 많이 좀 줄어들었고 코스닥도 어저께 2천억이 넘게 매도가 나왔었는데 오늘은 한 200억 내외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만큼 이제 매도의 정점이 이제 좀 지났고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이 조금씩 이제 진정되고 있다라는 차원에서 보면 이제 악재가 어느 정도 이제 좀 반영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제가 이제 자주 쓰는 표현 중에 이 악재라는 건 계속 똑같이 반복이 되면은 네. 악재에 대한 민감도는 계속 줄어든다. 맞아요. 지금 저는 긴축에 대한 우려가 딱 이제 그 패턴에 맞아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오늘까지는 조금 조정이 좀 들어온다라고 하더라도 다음 주부터는 오히려 이제 가격 반등이 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오늘 증시 코스 상황을 파3로 좀 진단을 해드렸고 어제도 제가 강조해드렸지만 마지막으로 이 연준이 공격적으로 긴축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결국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거다. 인플레이션을 잡지 못하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은 긴축에 대한 우려가 부각될지 몰라도 오히려 이 공격적인 긴축을 통해서 인플레이션이 차단이 된다면 글로벌 증시에도 상당히 좀 호재가 좀 될 수 있다는 점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악재는 이미 반영이 됐다. 오늘 파3 홀로 진단을 해주신 만큼 우리 투자자분들 오후장에 조금 더 공격적으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라운딩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리뷰 홀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차 전지 소재주들이 굉장히 잘하고 그렇죠. 있더라고요. 어제 또 마침 우리 네. 매니저님이 2차 전지 소재주를 소개를 해주셨어요. 캠트로스 현재 걸가 어떤지 지금 바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 종목의 결과는요. 버디 종목으로 평가해드리겠습니다. 김프로님 버디입니다. 축하합니다. 나이스 버디. 이렇게 네. 하루 만에 또 버디를 하시네요. 네. 오늘 고점 대비하면 뭐 한 4, 5% 정도 지금 수익을 기록을 했는데 근데 조금 아쉬워요. 네. 왜냐하면 이제 2차 전지 소재 종목들이 워낙 또 종목들도 많고 맞아요. 특히나 오늘은 에코프로 BM이라든지 이런 이제 대장주들 사실 이제 코스닥의 시가총액 1등이 이제 바뀌었잖아요. 네. 원래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뭐 압도적으로 시총 1위였는데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역주행을 하면서 오히려 주가가 하락을 했고 에코프로 BM은 최근에 제법 좀 강하게 반등이 좀 들어왔고 오늘 이제 장 초반에 뭐 10%가 훨씬 넘는 이제 강한 시세가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제가 이제 어제 저녁에도 뭐 무료 방송도 진행해드리고 이제 TV 방송 시간에서도 다음 주까지 이제 꼭 주목해야 되는 업종으로 2차 전지 업종을 꼽아드렸었죠. LG 에너지 솔루션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예상 컨센서스보다는 훨씬 좀 잘 나왔어요. 물론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하면 실적이 좀 둔화됐지만 1분기 때 이 공급망 우려 또 원자재 가격 상승 이런 것들 때문에 실적이 아주 안 좋을 걸로 예상을 했었는데 의외로 LG 에너지 솔루션이 실적이 어느 정도 좀 선방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2차 전지 소재 종목들에 대해서도 실적에 대한 이제 기대감들이 좀 살아나면서 주가가 좀 움직이는 게 아닌가. 캠트로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2차 전지 소재단의 종목들 중에 코스모 신소재라든지 코스모 화학 같은 종목들이 포스코 케미칼이 이제 양극재 공장을 이제 준공을 했다라는 이런 소식들이 나오면서 급등을 했거든요. 어저께 제가 소개해드린 이 캠트로스 같은 경우에는 전액 첨가제를 만드는 기업으로 LG 에너지 솔루션 쪽으로 이제 납품하는 그런 이제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상 LG 에너지 솔루션이 계속해서 이제 공격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뭐 그런 와중에서 실적에 대한 모멘텀과 2차 전지 전액에 대한 프리미엄을 분명히 좀 부여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 실리콘계 산화물 응급제라든지 전액 첨가제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안전성과 관련되어 있는 가장 핵심적인 소재라 그랬잖아요. 비중은 작지만 중요도가 워낙 높고 가격이 또 고가의 소재다 보니까 캠트로스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발생하는 2분기 이후부터는 아주 탄력적인 움직임이 좀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어저께 제가 11,100원 정도 소개해드렸으니까 뭐 오늘도 13,100원, 400원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구간이라서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요. 1차 목표 가격은 11,500원 제시해드렸으니까 계속해서 보유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캠트로스 여전히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있다라고 이렇게 언급해 주셨습니다. 네. 제가 모니터를 보다 보니까요. 메이저님 의상이 이렇게 네. 화살표를 맞아요. 가리키고 있어요. 쭉쭉쭉쭉 올라가는 화살표예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우리 메이저님 종목들이 너무 잘 가고 네. 있는지 클래시스 의료기기 업종들 네. 굉장히 많이 소개해 주셨잖아요. 이 종목 결과 어떤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클래시스는요. 홀인원 종목으로 평가해드리겠습니다. 김프로님 홀인원 나이스샷 축하합니다. 아, 나이스샷. 이렇게 네. 또 홀인원을 하시네요. 김프로님이. 이렇게 추세적인 상승을 하는 종목들이 많지 않아요. 네. 시장이 되게 좀 까다롭잖아요. 맞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어려운 코스를 뚫고 어찌 보면 이제 홀인원을 기록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클래시스는 의료기기 관련된 종목이에요. 이제 슈링크라고 하는 게 이제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제는 뭐 피부과에 이렇게 가지 않으시는 분들도 충분히 이제 익숙한 이제 그런 브랜드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해외 이제 수출이 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고 의료기기 종목들을 제가 최근에 계속 강조를 해드리는 이유가 전형적인 패턴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해외 수출이 이제 급증을 하고 영업 레버리지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주가 이제 프리미엄을 받기 시작하는 이제 그런 종목들이 지금과 같은 시장에서도 매일 이제 신고가 랠리가 나타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고요. 클래시스 후속주로 말씀드렸던 제이시스 메디칼. 네, 이 종목도 포텐자로도 맞아요. 유명하잖아요. 포텐자. 네. 이 포텐자 잘 아시잖아요. 우리 또 여성분들은 분명히 또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맞아요. 이 포텐자도 이제 제이시스 메디칼의 가장 핵심적인 이제 피부 미용 의료기기 브랜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이 국내 시장, 내수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로 이제 쭉쭉 뻗어 나가면서 어저께 삼성전자나 LG전자 실적 발표했는데 1분기 때 환율 덕분에 또 실적이 되게 좋은 부분도 있었잖아요. 네. 이렇게 수출 많이 한 기업들은 당연히 또 환율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실적 시즌이 시작되고 있는 지금 이 단계에서 왜 의료기기 관련된 종목들이 잘 움직이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복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클래시스는 제가 뭐 매수한 가격 대비해서 지금 한 20몇 프로 정도 올라와 있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우시다면 제이시스 메디칼이라든지 또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인터로조 같은 이런 기업들을 후속주로 계속해서 좀 관심권에 넣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클래시스 대신에 이제는 인터로즈 그리고 제이시스 메디칼까지 관심 가져보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홀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라운딩이죠. 종목 상담 홀로 바로 이동해 보도록 할 텐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또 고민을 보내주셨어요. 8535번님이 네. 코미코가 궁금하셔서 네. 연락을 주셨습니다. 네. 6만 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10% 정도 부여하고 계십니다. 코미코 메이저님 종목으로도 많이 맞아요. 언급이 돼서 수익률 네. 많이 챙겨갔었던 종목이거든요. 이 종목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이 종목은 일단 제가 소개해드린 종목이라서가 아니라 네. 일단은 버디 종목으로 진단을 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님 버디입니다. 희망을 가지세요. 네, 네, 희망을 나이스 가지시라는 버디. 게 네. 핵심이고요. 지금 6만 원이라는 것도 매수하신 가격을 딱 보니까 제가 한 1, 2주 전에 이 코미코라는 종목을 영민한 투자 시간에 소개를 해드렸어요. 근데 이제 네. 주가는 한 10% 정도 좀 밀렸는데 제가 오늘 AS 차원에서 한번 복귀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어저께 이제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를 딱 하고 나서 보니까 메모리 업황이 나쁘지 않았다. 네. 이런 얘기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2분기, 3분기 때 이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부각될 수 있을 만한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이 도대체 뭐냐? 네. 오늘 이제 테크인 같은 종목은 호실적 때문에 또 주가가 다른 IT 종목들이 못 움직이고 있는데도 상승을 좀 하고 있는 받았어요. 모습이고, 네. 그렇죠. 라운테크 같은 이런 종목들도 어저께 뭐 52주 신고가, 사상 최고가를 막 뛰어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코미코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세정 쪽에 관계되어 있는 이제 장비를 만드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메모리뿐만 아니라 시스템 반도체 쪽하고도 다 연결이 되는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실적에 대한 모멘텀뿐만 아니라 역시 코미코도 해외 고객사들이 최근에 좀 많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어찌 보면 이제 수출주로서 이제 본격적으로 성장을 좀 준비하고 있는 그런 단계거든요. 최근에 뭐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이 워낙 좀 부진했었고 맞아요. 주가 자체가 좀 많이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코미코도 조금 이제 가격 하락이 좀 들어왔지만 편안하게 좀 보유를 하시면서 반등을 좀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는 낙폭가대 구간이기 때문에 최소한 6만 한 6, 7천 원 정도 구간까지는 기술적인 반등이 좀 가능하다. 이렇게 진단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코미코 목표가 66,000원까지 이렇게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1233번님이 EM택이 궁금하셔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42,2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20%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어떻게 대응해보면 좋을까요? 네. 이 종목도 이글 종목으로 진단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님 이 글입니다. 축하합니다. 보유하세요. 네, 오히려 코미코보다 EM택을 더 좋게 보시는 그렇죠. 건가요? 강력홀딩 의견이고요. 네. 차트를 딱 열어보시면 코미코는 아무래도 조금 주저앉아 있는 자리인데 맞아요. EM택은 뭐 52주 신고가를 계속 맞아요. 돌파하고 있어요. 계속 경신을 하면서 이렇게 네. 계단식으로 상승하는 그런 패턴이거든요. 최근에 또 조금 조정 들어왔는데 21선 눌림목이 오히려 또 매수 기회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목표 가격은 뭐 5만 원 이상까지도 중기 관점으로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니까 강력 홀딩 의견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EM택 강력 홀딩 의견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저희 아쉽게도 이제 좀 마무리를 해야 할 시간이 되는데요. 이제 네. 하이라이트 존으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시간만 네. 또 기다리고 계실 것 같아요. 자, 오늘 영민 매니저님이 준비한 원샷 홀인원 종목 지금 바로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오늘 5G 관련주를 가지고 맞아요. 오셨네요. 좀 의외죠? 네, 좀 너무 눌려있지 않나요, 5G는? 사실 지금 5G 종목들이 되게 무겁다라고 생각하시는 네. 분들이 많은데 이제부터는 좀 서서히 좀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들고요. 현재가 43,100원에 이노와이어리스를 일단 편입을 하도록 하고요. 우리 재은 아나운서도 지금 되게 의아해하는 것처럼 맞아요. 사실 이제 5G 종목들이 투자자분들이 워낙 배신을 많이 당한 그러니까요. 업종이에요. 간다 하는데 도대체 언제 가는 그러니까요. 건지. 네. 근데 이제는 진짜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게 4분기 때 실적을 쭉 제가 한번 뜯어보니까요. 네. 실제로 이제 장비 수주가 다시 회복되기 시작하면서 작년 4분기 때 웬만한 통신 장비 기업들이 턴어라운드가 진행이 됐고 네. 올해 1분기에도 미국의 이제 버라이즌을 포함해가지고 AT&T 같은 이런 이제 기업들이 나름대로 이제 발주가 회복이 좀 되면서 5G 통신 장비 기업들이 실적 호조세가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최근에 5G 종목들이 다 주저앉아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가장 좀 돋보이게 올라온 종목이 HFR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네. 이 HFR 종목의 차트를 열어보시면 최근에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거든요. 이렇게 먼저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종목들도 분명히 좀 있기 때문에 5G 종목들 중에서도 옥석 가리기를 좀 해가지고 남들이 관심 안 가질 때 저점 매수를 한번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관점으로 오늘 이노와이어리스라는 종목을 좀 준비를 해왔고요. 이노와이어리스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제 스몰셀 관련된 수혜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장 대표적으로 이 스몰셀을 많이 이제 도입하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보다는 일본이에요. 네. 이웃나라 일본에서 이제 4G, 그 다음에 4.5G, 5G 이렇게 이제 이어지는 스몰셀 투자가 좀 진행이 좀 되다 보니까 작년 4분기 때 이노와이어리스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1분기 때도 상당히 좀 좋은 실적이 이제 기록이 될 걸로 예상이 좀 되고 있고 이노와이어리스
와이어리스가 시가총액이 지금 한 2천억 중후반대에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올해 예상 실적이 이제 200억을 훨씬 넘어가는 그런 이제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5G 통신 장비 기업들도 성장주의 하나로 볼 수 있는데 성장주 치고는 오히려 밸류에이션이 되게 싸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저평가됐어요, 너무. 맞습니다. 최근에 이제 바닥에 완전히 좀 처박혀 있는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바닥권에서 1차적인 반등이 어느 정도 좀 진행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네. 오히려 시간도 조금 덜 걸릴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위치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하반기 때는 이제 일본뿐만 아니라 이제 북미 시장 쪽으로도 5G 이제 스몰셀 수주가 이제 기대가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아마도 이제 연내 미국, 한국, 인도 이런 스몰셀 시장의 매출이 이제 확대되기 시작하면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부각이 될 거다. 근데 우리가 항상 실적 얘기를 할 때요. 항상 이게 후행적인 지표잖아요. 네. 우리가 지금 1분기 실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미 1분기는 다 지나갔거든요. 맞아요. 지금 벌써 이제 4월 중순이 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은 항상 후행적이고 주가는 먼저 움직인다. 사실상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주가가 먼저 올라가고 올라가 있다 보면 실적 발표해보면 아 진짜 실적이 좋았구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남들이 이제 관심 가지기 전에 뭐 5G 종목들이 제가 다 좋다라고 확신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대장주인 뭐 KMW라든지 OE솔루션 같은 이런 중계기라든지 구찌가 이제 굵직굵직한 이런 이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시간이 좀 걸릴 수는 있겠지만 요렇게 이제 스몰셀이라든지 이제 안테나 이런 걸 만드는 기업들은 이제 조금씩 실적 턴어라운드가 이제 가능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주가에 먼저 이제 반영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다. 올해 뭐 예상 영업이익 대비해서 아직까지도 좀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가격 전략 정리를 한번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43,100원 현재가로 일단 편입을 했고요. 1차 목표 가격은 47,000원, 손절 가격은 38,000원 정도로 가격 전략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5G 장비주 이제는 봐야 할 때라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네. 주셨고요. 오늘 이노 와이어리스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목표가 47,000원, 손절가 38,000원까지 가격 전략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매니저님이 이렇게 네. 의상을 빨갛게 입고 오니까 네. 코스피 지수도 지금 상승 반전을 시도를 그래요? 하고 있어요. 네네. 오후장에는 모두 다 빨간불 켜주길 바라면서 저희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오후장에도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오후장에도 나이스 샷!